지금 좀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취소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표절조사 시작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3년 만에 취소가 된 겁니다. 석사학위 취소되면서 국민대에서도 그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했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이제 박사학위가 그 유명한 유지 논문이잖아요. 이제 이것도 취소 절차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의 이 침묵과 비굴함을 좀 보는 것 같다. 80년대 5.18 때 그 지식인들의 침묵이 결국에는 군부 독재의 오랜 시간을 가져왔었던 것이고 지금도 3년이라는 시간들이 보세요. 숙명여대만 그럴까요? 국민대는요? 그다음에 검찰은요? 왜 3년 만에 4년 만에 3년 동안은 뭐 했죠? 그러니까 검찰의 이 수사권도 권력의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사람 앞에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고개를 숙였고 방조를 했고 묵인을 했고 숙명여대 자체도 따지면 상하탐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 검증 자체도 못할 정도의 비겁함, 용기 없음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뒤늦게 결정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성들을 길러내는 대학이 이랬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그러면 숙명여대는 어떤 구조에서 그거를 결정하지 못했는지도 좀 밝혀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들이 각 대학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요. 대학은 교육부가 그 지원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학 정원의 문제라든가 학교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력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를 따질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그 반기를 들고 나오니까 트럼프가 지원금을 다 끊어라 뭐 무슨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학생들을 못 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서로들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는 그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실질적인 지원금 같은 것들을 모든 대학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숙대 교수들 자체 검증 결과가 뭐 표절률이 거의 뭐 최소 48.1%가 나온 상황에서 이걸 이때까지 실천을 못하고 질질질 끌었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그럼요. 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고 이거 하나를 표절이라서 취소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너네 표절하지 마, 베끼지 마, 똑바로 써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실천이 돼서 많은 댓글로 이제 와서 일찍도 한다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됐다는 것 자체가 참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을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뭐 서정욱 변호사나 일주일 뒤면 퇴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결국은 대면 조사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뤄질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 대검, 경찰,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소 뭐 1, 2주 안에는 대면 조사를 이루어질 것 같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사기간입니다. 뭐 170일이라고 하지만 뭐 이거저거 수사하다 보면 금방 가고 16건이에요, 혐의가. 지금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건뿐만 아니라 16건을 하려면 한 번 나와서는 다 안 됩니다. 여러 차례 나와야 될 것이고 사실상 이게 구금한 상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6건의 혐의를 그때그때 어떤 집을 찾아가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혐의의 정도가 본인이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라든지 권력구조 속에서의 어떤 검찰과의 여러 가지 좀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본인이 저질렀던 죄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이제는 황제조사나 출장조사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본인의 배우자가 대통령도 아닐 뿐더러 진즉 맞았어야 될 매를 이제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로 좀 지위를 누렸다면 또 책임도 국민들한테 반성하면서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같은 그 여당이었지만 그때 당시 여당 당시 제가 상당히 비판을 해온 입장이니까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거를 그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묶어서 그 딱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불러서 그러니까 망신 주기로 계속 가는 거는 보복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족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가져올 어떤 그 뭐랄까 후유증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굵고 그다음에 짧게 해서 사법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뭐 자신이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면 되지만 일부러 망신 주기나 공격하기 그다음에 뭐 보복심 충족하기 이런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다 공수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 본인이 이제 그 입장이 되면 또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를 뭐 어떤 특검에서 망신을 줘서 얻을 게 없어요. 이미 국민들은 김건희라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많은 분노와 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망신을 당하겠지 국민들은 이 사람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나 바라는 건 저지른 만큼 죄가를 받아라. 우리도 그러지 않냐. 당신 대통령이라는 당신 배우자 뒤에 숨어서 얼마나 몇 년 동안 온갖 일을 저지르지 않았냐. 따지고 보면 한 번에 이렇게 해서 16개 혐의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특혜일 수 있고요. 그러기에는 김건희 씨가 너무 막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16개 혐의가 있겠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특검에 혐의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차근차근 170일 동안 수사받고 법적 책임을 지는 거 그게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길이지 않을까. 그게 마지막 기회 같아요. 그동안 김건희 씨가 보여줬던 그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법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상병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위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옆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더라고요. 오늘 뭐 사무실 청소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당초에는 중앙지법 인근 건물에 입주했다가 사저 바로 옆에 이제 건물에 사무실을 구한다는데 누가 댓글로 불 끄지 말아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직 쟤는 뭐 하는데 아직 불이 안 꺼졌네 이러면서 불안불안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거기서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은 법원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구하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제일 적정한 곳에서 구해진 거지. 그게 무슨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옆이니까 일부러 구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고 최상병 특검뿐만이 아니고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도 있고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에 이제 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권력을 내려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를 해라. 뭐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 3특검이 정말 기한도 정해져 있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바람들은 이제 권력 앞에 이 사법권이 좀 더 이상 구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싶을 거예요. 지난 검찰은 어땠습니까? 뭐 지금 심우정 검찰 자체도 구부리고 있고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내란 주요 종사자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뭐 구속 연장 같은 행위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겸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행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의 잔흔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특검이 그걸 해줘야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법감정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이 3특검의 중심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지만 결국 그 뒤에는 김건희 씨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란의 동기.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그다음에 최상병에 있어서의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왜 대통령이 격려했을까? 그런 사유들을 이제 저는 밝혀내는 것들이 결국에 특검 임무 같은데 그게 밝혀지면 저는 그냥 그 모든 중심에는 김건희 씨가 있을 것 같다. 예, 일단 170일이면 끝납니다.
그 얘기도 있었어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많이 다니잖아요.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많이 다니는데 특검팀 이렇게 회식하러 가서 마주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 못 갈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활보하시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시 뭐 이제 의왕이나 안양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명현 특검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 이런 얘기했어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인데 이 처벌 받으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공소 유지 부분에 있어서 공소 취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7월 19일이면 2주기가 됩니다. 최상병.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뭐 이제 특검팀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을 갖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특검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최혜병 특검이라는 것들이 최혜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임성근 이 사단장의 구명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따지고 보면 선의 피해자가 됐죠. 현재까지는 1심이 지난 상황을 보면 그랬을 때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등 그 위에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정말 머리를 조아리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동지였던 그 박정훈 대령 등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최혜병에게 뭐 이 진상규명을 못하는 그런 몹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최혜병 특검에서 잘 판단하셔서 저는 공소 취소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그냥 2심에 가도 아마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리하게 예를 들면 그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 특검에서 전체적인 실체를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됐든 너무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원래 원칙과 기준대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한 데 대해서 불복해서 항고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서울고법이 기각했습니다. 이 항고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항고한 데 대해서 기각을 했고 이게 법원 기소 사건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거 뭐 항고할 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지금 상황인데. 이게 구속기간 연장 여부 판단할 신문이 원래는 어제 오후에 있었잖아요.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구속기간이 26일에 끝나니까 딱 하루 전에 신문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군검찰과 협의해서 다른 계엄군 수뇌부 구속기간 연장에도 나섰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마 김용현 씨의 그 변호인도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25일로 그 신문기일을 잡은 것은 26일 오전이면 석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5일 날 해서 25일 날 자정쯤 내지는 뭐 새벽에 그 이것을 그냥 연장하는 걸로 결정하기 이미 다 짜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일반인들의 어떤 법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분이 나와서 그 석방이 돼서 계속 무슨 뭐 떠들어댄다 이런 것들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도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 지금 보면은 위증교사와 비슷한 얘기들이 그런 정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냥 구속 연장 조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속 연장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라인의 검찰은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 때 되면 6개월 만에 풀려나라. 그러니까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면 위증도 있고 위증 교사도 있고 증거인멸도 있고 많거든요. 언제부터 검찰이 그거를 냅뒀어요? 안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더 잡아놓고 이 공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검찰이었는데 손 놨잖아요. 왜 그랬는지는 저는 대략 짐작을 되나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이땐 특검이 이제 수사를 넘겨받았으니
특검은 해던 대로 원칙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어떤 수사나 재판이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밖에 나가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고 국민 감정에 있어서도요. 볼썽사납잖아요. 최소한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날 풀어달라, 풀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십시오. 특검은 그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로 가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니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하루빨리라도 빨리 최소한 국민들이 그냥 밖에서 보지 않도록 영구경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특검이 이 조치를 좀 더 단단하게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